네,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기록이 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앞으로 남은 쟁점과 변수는 무엇일지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역시 또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된 상황이 특검 수사 41일 만에 구속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본다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거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뭐 대한민국에 뭔가 막혀 있는 게 좀 살짝 뚫리는 느낌이었는데 김건희 씨 구속으로 인해서 정말 확 뚫린 것 같아요. 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이게 권위를 잃어버렸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저 영부인이라고 하는 전 부인까지도 구속되는데도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돼. 이건 권위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함께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된 것이고요. 이 지금 죄명들이 보면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서 받기는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네. 뭐 목걸이가 명품 목걸이를 찾다, 뭐 명품 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그거 받고 나서 인사를 주고 공천을 주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아니거든요. 예. 전직 대통령 부부라고 한다면 사람이 좀 명품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명품 가방 이걸 통해서 명품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명품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시름이 조금은 놓였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들, 특히 국민의힘 전신당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구속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직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게 뭐 헌정사상 초유라서 외신들도 많이 보도를 하던데 국민으로서는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불행한 보세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구속과 동시에 그쯤에서 또 정치 환경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풀어주잖아요. 예. 진보 진영 인사는 상당히 국민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고.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사실 많은 분이 반신반의했던 부분은 있어요. 네. 보수권에서는.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과연 소명될 그 범죄 사실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빼놓고는 뭐 소명 여부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특검이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증거인멸에 천착하면서 청구 사실 범죄 사실에 관련된 증거의 인멸이 아니고 예. 별건의 증거인멸을 갖고 파고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 관련돼서는 자수서와 그 실물이 법정에 현출이 됨으로써 실제로 이게 별도의 범죄 소명, 그 사건에 대한 범죄 소명은 돼버린 거죠. 예. 거기다가 증거인멸은 어찌 보면 기왕에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 그 영장실질 담당 판사 입장에서도 이걸 넘어서기는 어려웠을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특검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게 8월 6일 날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했고요. 네. 8월 7일 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서희건설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예.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보통 2, 3일 전에 청구를 한다고 치면 그럼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할 때 의도적으로 뺀 것이냐. 이 나토 목걸이 부분을. 네. 나토 목걸이 관련돼서는 공직자 자산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고 하게 되면 법원들은 그거를 제외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것이냐 여부가 전 딱 떠올랐고 물론 이거는 저 유법인지 여부는 뭐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상으로 보면 더군다나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냈다는 거죠. 예. 그냥 내가 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돌려줍니다 이게 아니고 네. 내가 사위 박모 씨에 대해서 잘 좀 써달라고 청탁을 했다. 심사 전날. 예, 이거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를 냈어요. 네. 그러면 특검과 서희건설 사이에는 상당히 의견이 오고 갔을 것이다. 설득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수서 기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 현출된 그 내용을 보고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넘어서기 어려운 이 점. 또 하나는 이 영장 청구 사실은 빼고 영장 그 청구 이후에 11일 날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네. 자수가 현출된 점 이런 것들을 보면 특검이 치밀했다고 봐야 할지 예. 아니면 성동격서식으로 좀 반칙 플레이를 했다고 봐야 될지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런 현출된 것들을 보고 예. 이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그 상대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특검이 반칙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략을 잘 세운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수사에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예. 법원에 영장 받아서 수사하는 건데 수사를 잘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뭐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죄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 전의 일이다. 그것밖에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분명히 되는데 결혼 전의 일이고 이건 정치적 수사다라고 강조하는 건데 이건 대통령 선거 때 한번 써먹었잖아요. 결혼 전의 문제 가지고 왜 이러냐라고 했고 예. 그래서 이건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목걸이 얘기가 나왔을 때 나토 순방 때 목걸이는 빌린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뇌물 받은 게 하나 더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지만 특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한 6천만 원대니까 서울에서 몇 명 사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후로 봤을 때 누가 샀느냐를 보니까 당선 직후에 서희건설이 산 거예요. 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추천한 비서실장이다. 전직 검사다. 근데 서희건설 사위잖아요. 그럼 이 딱 너무 얼개가 짜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면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검사, 판사, 검사라더라고요.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의 칼날은 무섭고 그러면 어영부영해서는 아버지가 구속된다는 걸 아는 거죠. 예. 확실하게 사실대로 밝혀라. 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목걸이를 주고 사위의 인사를 청탁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예. 저는 이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원칙적으로 김건희 씨한테 줬으면 김건희 씨한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김건희 씨가 숨기거나. 근데 왜 서희건설에서 나왔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에 전달하면서 이거 나 안 줬다라고 해라라고 저는 부탁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서희건설이 말하기에는 변명하다 보면 서희건설 회장도 구속되겠죠. 예.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뇌물로 줬고 그리고 돌려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에는 안 들어갔지만 건진법사가 받아서 잊어먹었다고 하는 목걸이도 당연히 김건희 씨한테 전달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아주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수사를 했고 그 김건희 씨는 그 상상력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의외인 게 예. 통상의 그 행보와 약간 달리 특검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도이치모터스만 갖고는 범죄 소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범죄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이미 집행유예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명태균 관련 그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도 실제 특검이 어느 정도로 구성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구성해야지만 이게 범죄 요건에 해당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자, 두 가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실제 알선수재 혐의가 제일 영장 발부의 키인데 그라프 목걸이, 예. 통일교 목걸이 이 부분은 실제 뭔가 흘러온 것 같은데 여기 건진법사에서 막혔단 말이에요. 예. 물론 차 관련돼서는 뭐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차는 뭐 그렇고 목걸이가 인상차, 예. 관건인데 목걸이 관련돼서는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이게 현재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막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성급했든가. 성급했는데 나중에 서희건설 건이 터져서 운 좋게 영장을 발부받았다든가. 예. 아니면 치밀하게 그때 당시에 이미 관련 수사 단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프 목걸이 이 막힌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치밀한 전략을 세웠든지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후자라면 예. 그러면 약간의 반칙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물론 그거는 말씀하신 위법성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나 어쨌든 그 그라프 목걸이 이외에 나토 목걸이 관련돼서 법정에서 현출된 이후에 그 변호인단의 대응이 조금 이례적이긴 했어요. 네. 이 부분은 뭐 만약에 그게 받은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받은 게 맞다는 것이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단 하나 물었다는 것은 예, 예. 그거에 대답 갖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답변이 나오니까 아마 판사로서는 그 답변을 보고 거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법원은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도이치모터스 범죄가 중대하죠.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녹취록이 다 있잖아요. 예. 아, 여론조사를 받았다. 근데 여론조사를 그냥 주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김건희 씨의 녹취가 또 이것도 있어요. 이 여론조사가 너무 튀는 여론조사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유리한 여론조사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하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다는 것이고요. 또 먹거리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녹음이 있어요. 뭐냐. 천수삼 차는 잘 받았습니다예요. 그러면 천수삼 차는 받는데 먹거리와 명품백은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천수삼 차 마셨더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예. 근데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저 먹거리 잘 받았어요라는 말은 못 할 거 아니에요. 돌려서 천수삼차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건진 법사가 건들려다가 제가 중간에 착복했습니다. 이건 뭐 논리적인 게 있어요. 근데 전달 안 하고 잊어먹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명품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과 6천만 원짜리 먹거리를 잊어먹습니까? 예. 황당하다는 측면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뭐 판사가 재판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할 건데 받았다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거죠. 예. 이 질문은 만약에 이때 진술을 번복해서 정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한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고민거리에서 안 받았는데요 하니까 뻔히 받았는데 안 받았다라고 하면 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장은 발부됐고 예. 저는 이 범죄 사실도 중하고 증거인멸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의 시스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예. 국가가 완전히 농단되고 모든 어떤 조언이나 비판들이 김건희 씨 앞에서는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판사도 영장 발부에 전혀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는 첫 특검 소환 때는 저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결혼 전에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하다 이렇게 그 판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언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혹에 대한 반박이 이제 궁핍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생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는 유일하게 소명됐을 것으로 판사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 예. 이렇게 스스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혼 전의 일이고 권력형 비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권력형 비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살펴보면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형을 받은 바가 없다. 예. 그래서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이걸 농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판사나 실제 법조인들을 볼 때는 알선수재를 눈여겨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명태균 관련된 건 판단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특히나 명태균 관련된 것은 판단의 여지도 많고 과연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특검마저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다가 예. 뭐 영장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남는 것은 이제 알선 수재가 예. 소명이 되느냐 여부가 가장 큰 거였어요.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들 다 평하지만 맞는 네. 얘기인데 예.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역설적으로도 그라프 목걸이의 범죄 소명까지 견인한 격이 된 거예요. 판사로 하여금 이거 받았을 것이다라고 네. 그런 소명을 준 거죠. 어떤 마음의 심증을.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특검의 전략적 승리라고 본 것이 예. 오히려 별건인데 영장 청구서에 없는 것인데 그걸 갖고 자수서와 물증이 있으면 이건 범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거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증거 인멸 우려까지 더했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영장 청구했으면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시함으로써 소위 비슷한 패턴의 범죄인 알선 수재,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 받았을 것이다라는 판사의 심증 형성을 끌어냈고 예. 거기다 증거인멸 우려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전략적 승리인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벌어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건으로는 구속영장의 발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같이 그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의혹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현재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구속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거의 전주로 역할하신 분들이 예. 처음에는 공동정모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방조범으로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동정범, 물론 특검 공동정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김호수 회장하고 실제 법원 가게 되면 방조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주는 방조했다고 의율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걸 작전을 같이 짜고 실행을 했다 보기보다는 거기에 편성해서 알고 나도 이득을 취했다 이 정도의 방조로 의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영장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만 전적으로 이걸 소명하면 될 것이다. 왜? 그라프 목걸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성배 씨에게 진술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소명됐다 볼 여지가 적어요. 예. 더군다나 변호사님 같이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또 한편 보면 아니 차는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예. 목걸이는 굳이 안 받았다고 할 이유가 뭘까? 이게 녹음된다는 사실도 몰랐을 텐데 예.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갖고 그 천수함 차인가요? 그거 갖고 예. 그것만 갖고 영장이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변론 전략을 짰는데 예. 법정에서 덜컥 다른 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의 어떤 뭐 혼란이 왔던 것이고 즉흥적인 전략을 뭐 수립하지 못한 게 아니냐, 답변 전략을 예. 뭐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예.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특검 수사도 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하신 구속영장 발부에도 일부 영향을 준 이 나토 순방 당시 목걸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해서 좀 특검팀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는 인사청탁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겠죠. 뭐 벌써 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목걸이를 구입한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어떻게 의심스럽냐면 처음에 현금 주고 이 목걸이를 삽니다.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으로 또 바꿔요. 그리고 또 롯데 상품권으로 또 바꿔서 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 이거 30대 같은 50대가 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특이하신 분들 같아요. 이게 자신들이 뭔가 불법적인 제공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걸 거의 다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왜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아, 정말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그냥 기뻐서 선물 사줬다. 이건 대가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대가성은 없는 것인데 이런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구입해서 건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직 검사 출신인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비서실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비서실장 누가 추천해도 좋은데 대통령실에서 보내줬다. 딱 근데 이력서가 와 있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대통령실이겠습니까? 김건희 씨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국가가 이상해진 국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로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다르게 봐요. 예. 아니 공범들이 다 집행유예 다 받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는데 김건희 씨만 무혐의 처분을 하잖아요. 네. 이건 국가 시스템이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을 누가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죄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 공범들이 추징을 하나도 안 당했어요. 이건 추징금은 이 주가 조작범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집행유예 받고 나서 돈을 환수당하지 않으면 추징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주가 조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권력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이 작동돼서 추징이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검찰이 열심히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유예도 검찰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압력을 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언젠가는 기소돼서 재판받을 걸 대비해서 저는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벌금으로 기소해서 판결 도장 받아버리면 앞으로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거든요. 기판력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원석 검찰총장들이 국민 눈높이 주장하면서 아마 벌금이라도 해야 됐을 거라고 저는 건의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게 제 추정입니다. 예. 근데
자신의 부인에게는 솜털 하나 건드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 저는 이게 뭐 사표 규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인과응보 같아요. 그만큼 잘못된 것들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신이 그 잘못을 이 재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완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혐의 소명이 된 이후에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나오는 것이지. 자, 혐의 소명이 된다고 치더라도 혐의가 중대해요.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데 영장이 발부됩니까? 영장 예. 발부 안 돼요. 실형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뭐 약간의 영장 실질 심사의 의미와 다른 말씀 주신 거고 또 하나는 뭐 검찰이 압박을 해서 법원이 양형을 받은 그런 논리는 저는 그 일반인들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열심히 안 했다고 하시는데 검찰이 열심히 했으니까 무죄 나온 공범 전주를 갖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로 혐의 바꿔서 유죄 이끌어낸 거잖아요. 만약에 봐주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왜? 네. 비슷한 유형의 김건희 여사를 봐주려고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안 했겠죠.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도외시한 평가는 저는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 헌거 수용 시설에서 너무 좁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김건희 씨도 들어간 곳이 이제 이른바 독방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두 그 시설이 비슷한 환경일까요? 약간은 다르죠. 예, 그게 어때요? 구치소별로 약간 달라요. 근데 남부구치소는 사실 최신식입니다. 예. 가장 늦게 지어진 그 교정시설이라서 네. 다만 이제 유사한 형태의 사이즈 이런 것들은 다 통일하지만 다소 그 교정시설 사정에 따라서 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예. 아마 침대 같은 게 있고 없고 이런 차이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선호도에 따라 다르죠. 어떤 예. 분은 바닥에서 자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 형태라서 일정 부분 불편이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생활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그 생활 환경 탓에 뭐 심리적, 육체적 여러 가지 고장이 나긴 합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이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감수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준다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럴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불편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지은 죄가 어떤 데 그걸 불편을 호소하냐 이런 시각도 안 맞는 거예요. 예. 물론 불편에 따른 그 호소에 따라서 처우를 개선해달라. 여기까지 나아가면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내가 현재 아프고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얘기하는 부분 예. 이 아파서 나 조사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변호인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약간의 감정적 대응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거는 그 교정시설에서도 확인을 하고 또 더 문제가 있으면 병원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교도소도 아프면 병원을 외래로 보내주잖아요. 예. 내부에도 병원 시설이 있고 외부로도 보내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은 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한은 외래 진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재판에도 직접 걸어서 가고 약간 우울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구속됐으니까 좀 조사 잘 받으시고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좀 국민들께 마무리는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그 수용자가 만약에 병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이라는 것은 증상을 본인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증상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진단인데 예. 그 찾아내는 과정이 요즘 기계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문진 이런 걸 통해서 발견을 못한 경우에는 큰 병원 가서 기계로 체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이제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교정시설 내에 있는 그 의무 시설은 사실은 그 기계가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거나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체크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도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무시설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하기 때문에 예. 구속집행제도를 법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구속집행제도를 법제화시킨 만큼
밖에 나가서 치료받을 일이 생기면 그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예. 누구를 떠나서 누구이든지 떠나서.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와 관련한 16개 수사 대상 중에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거는 3개였습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려면 진술과 증거를 보강하는 게 좀 과제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집중을 할 거라고 보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는 거의 사실 끝났다고 보고요. 두 번째 명태균 씨 관련돼서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겠죠.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예.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돼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조사가 있어야지만 그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나머지 이제 그 소위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진법사의 진술이 필요한데 예. 그 진술 없이 과연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건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천수삼 농축의 그 관련된 녹취가 양면의 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안 받았으니까 없는 거 아니냐 이럴 예. 수 있는 거고 또 해당 통일교 관련자가 건진법사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돌려주라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돌려주라 이렇게 또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게 과연 입증이 가능한 거지 소명보다 입증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소 유지가 가능한 건 공소 유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특검 자체 판단이 필요한 거고 예.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의 성과 내지 목적은 알선수재다. 네. 이 알선수재를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까지 끌어내서 이거를 뇌물로 가게 되면 뇌물은 형량이 3천만 원만 넘게 되면 5년 이상으로 갑니다. 예. 알선수재는 5년 이하예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 1억이 넘게 되면 무기까지 되는 거죠. 10년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법리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예. 알선 수재가 이제 특검팀의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뭐 알선 수재가 뭐 핵심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전직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것에 대해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예. 집사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184억이나 받았고 김건희 씨 아주 친하다고 하는 김혜성 씨죠. 어제 체포됐잖아요. 네. 이 사람이 가져간 금액이 세금 빼고 한 35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돈의 흐름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예. 김건희 씨를 보지 않고 대기업들이 184억이라는 큰 돈을 자본식 상태에 있었던 회사에 내놓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고 양평고속도로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되자마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그냥 설계 업체 통해서 변경해버리잖아요. 자신의 김건희 씨 일가의 토지가 있는 쪽으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이 국정 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두 개가 이제 집중 수사될 것 같고요. 지금 건진법사가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먹거리 이거 하나가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데 예. 특검이 정말 좀 치밀하게 수사하고 있어요. 건진법사가 잘 전달했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그때 당시에 건진법사가 그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출입한 자동차 출입 기록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명품백을 갖다가 그 모 행정관이 교환하러 간 거, 그리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 영상 통화 당시에 김건희 씨 목소리로 들리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직원이 하는 말이죠. 예. 그렇죠. 직원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건진법사가 그 통일교 쪽에는 전달 잘했다 뭐 이런 측면의 문자가 있어서 네. 특검은 뭐 기소는 무조건 할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까지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마무리 보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쪽을 또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뭐 내란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경 대응하면서 응하지 않았는데 이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대응에도 앞으로 조금 바뀔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대응 방식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하고는 좀 달라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명 여부에 따라서는 이게 알선수재가 가장 큰 죄인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은 뇌물로 가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형이 중해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정확한 설명을 하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다 흡수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어떤 형량을 정할 때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윤 전 대통령이 나가서 수사 협조할 특별한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부분은 좀 전략상 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예. 특검이 3개잖아요. 3개인데 본인이 먼저 받아버리면 나머지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네. 물론 기소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고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물증 내지 진술 조사 등을 통해서 기소 여부 결정되겠죠. 그러나 본인의 진술을 하면서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준비했던 그 신문 이어가면서 거기서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를 못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란 특검이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가 구속됐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변하지 않죠. 일단 수의를 입고 수사받는 것 자체를 공개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본인이 나오면 내일 아니든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얘기를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공범들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전직 대통령이 무너졌다, 진술한다, 너희들 또 바꿔라, 자백해라 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나올 것인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은 나와서 이거 내가 다 한 겁니다. 내 부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다 판단한 것이지 내 부인이 조언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저는 김건희 씨는 다르다고 봐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무기징역 받을 수 있고 감형돼도 한 20, 30년 이상을 받기 때문에 특별 사면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최소한 형을 줄여서 빨리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가석방도 받고 싶은 것이고 예. 특별 사면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하는데 문제는 부인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할지 아니면 방금 서희건설처럼 뻔히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할지 이건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한 내용 오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